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OT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 고1, 고2에 모두 해당하는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업의 진행 방식이나 어떤 뭐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같이 해볼지에 대한 저의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을 준비와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가 이제 강사로서는 사실상 뭐 10년 차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 이제는 사실상 꽤 많이 쌓인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어찌 보면 되게 겸손해진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나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생각보다 재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제 스스로 좀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찌 보면 재능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다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다 해줄 수 있다, 뭔가 해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경험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이 친구는 사실 내가 꼭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냥 애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제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각각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건 결국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은 자료였고요, 컨텐츠였고요. 그래서 이 자료와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좀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다 보면 뭐 제가 아마 이런 말을 좀 해놓을 할 것 같아요. 저의 자료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솔루션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저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료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솔루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이게 이 수업 이 자료 정말 좋다. 정말 컨텐츠가 좋다라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냥 이게 그냥 이건 하나의 해결책이다. 하나의 솔루션이다라는 말을 좀 듣도록 해보자라는 좀 목표 의식을 올해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이 저의 자료가 하나의 솔루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지역 시험이 해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컨텐츠가 학생들에게 어떤 솔루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재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제 자료를 가지고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준비와 대응이라는 이 크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준비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지금 책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3월에 저희가 수업할 책, 그다음에 4월에 이제 진행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1 거는 고1은 이제 조금만 한 절반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고2 거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수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확률과 통계는 한 20문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1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이 그러니까 초안은 완전히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만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디자인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4월 것까지 모든 책이 아마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준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 학교 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또 가장 최근에 나오는 학교 기출들이나 뭐 교육청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대응해 나가면서 이제 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 놓아도 이게 학교에서 갑자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라고 하네?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준비와 대응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요. 아마 수요일 날 오면 3월에 관한 모든 책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1, 고2 둘 다 똑같습니다. 혹시 뭐 4월 거를 미리 뭐 풀어보고 싶으면 뭐 사서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할 여력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또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평 사경입니다. 교평 사경입니다. 뭐 문제수는 고1, 고2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교평 사경은 이미 아시겠지만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입니다. 그래서 고1, 고2 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주는 이 자료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신다면 학교쌤이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을 이용을 해서 출제를 하셨을 때 그 원본 문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평사경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최근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입니다. 물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연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전부 다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고1, 수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확통도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연도가 써 있을 거예요.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써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가 가장 최근 거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학습을 할 때 2022 기출이네 라고 하면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보시고, 변형이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될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교평사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의 호흡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생각의 호흡이라는 책 그 프린트 안에 변형 문제가 전부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기출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다 제공을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원본을 최대한 꼼꼼하게 학습을 하되 제가 그 변형까지도 한번 일단 이야기를 다 드리고 문제도 전부 다 제공을 할 거니까 그 변형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모든 학년이 다 똑같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독 시리즈인데 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1은 이제 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2 친구들은 독 시리즈를 풀어낼 시간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1 친구들은 독 시리즈를 책으로 제공을 할 거고, 고2 친구들은 아마 제가 프린트로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1, 2등급을 가르기 위한 어떤 문제들을 전부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분석지입니다. 고1, 고2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는 항상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특히 조금 더 꼼꼼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고1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고2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고1 수업을 할 때는 독 시리즈가 중요하다, 독 시리즈도 열심히 공부해줘 라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고2 때부터는요, 일단 EBS를 해결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EBS를
첫날부터 아마 제공을 할 거예요.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쌤이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라는 걸 저는 문자로 다 받았어요. 뭐 수능 특강을 풀어보라고 했다. EBS 어떤 걸 풀어보라고 했다. 근데 사실은 확실한 건 학교쌤들이 어떤 학교든 EBS를 다 참고한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학교쌤이 수능 특강만 보라고 했다고 해서 수능 특강만 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EBS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조교님들과 저번 주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나오시고 일요일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EBS를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뒤져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다 넣어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전부 다 넣어놨다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주는 자료 일단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형 문제도 제가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EBS 학교에서 많이 낸다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꼼꼼하게 다 변형 문제까지 제공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게 다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날부터 EBS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물론 여러분 개념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날 쌤 제가 이거 개념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바로 문제풀이 진행될 겁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몰입입니다. 몰입은 학교 기출들을 정리를 합니다. 특히 2021년도 학교 기출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4월에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고2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학교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22학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지도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을 거니까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학교 기출 2021학년도 기출을 몰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2022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로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시험지에 최대한 익숙해지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EBS, 그 다음에 뭐 고난이도 문제들,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딱 깔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월 달에도 3월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학교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네 라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대응을 잘해서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생각의 호흡입니다. 제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철저하게 대응이기 때문에 책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프린트로 제공이 될 겁니다. 거의 매주 제공이 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쌤의 프린트 문항 같은 것들도 제가 빨리빨리 변형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가 나왔을 때 저한테 좀 빨리 주는 게 좋아요. 누군가는 주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주시고 해설지가 있으면 조금 더 좋아요. 해설지가 없어도 뭐 저희가 다 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좀 있으면 확실히 저희가 좀 편하거든요. 해설지도 있으면 좀 같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변형 문제를 전부 다 제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싶은 것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전부 다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루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생각의 호흡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내용도 제가 같이 다룰 거고 올해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네.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 똑같은 이야기죠.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본다. 그래서 간단하죠.
아까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교평사경에 있던 2022학년도 기출 같은 경우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것들은 제가 무조건 더 한 번 더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의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의 호흡은 과제는 아닙니다. 프린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놓치지 않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호흡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주에 제가 책으로 어떻게 진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진도와 연관된 내용이 생각의 호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독립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높은 확률로 책,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시리즈라든지 EBS라든지 교평사경이 진행이 되었으면 그와 연관된 자료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본이 있고 원본 아래에 변형 문제를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원본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책에서 풀어봤으니까. 그거와 연관된 변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학생들이 그걸 다 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제가 주는 자료를 그냥 좀 물론 떠먹는 것도 쉽진 않다는 걸 알긴 알겠지만 좀 최대한 열심히 잘 떠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띵킹입니다. 보시면 특히 이 시험지 같은 경우 2022학년도 시험지 같은 것들 해설지 보면 큐띵킹이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되어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바라봐 주시면 정말 좋고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A, B, C, D, E, F, G라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뭐 A, E, G 이렇게 뭔가 좀 건너뛰면서 좀 생각을 조금 어떤 시간에 있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 발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큐팅킹이라는 건 주로 해설지나 종이로 제공되는 해설지나 아니면 뭐 시험지에 대한 해설지나 이런 해설지에 주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췄다라고 할지라도 해설지를 한번 보면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말 대응인데요. 시험 2주 남기고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최근 기출 문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서 시험지 안에 넣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학교별 특징에 맞게 뭐 이 학교는 객관식 몇 문항에 서술형 몇 문항이 나온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지고는 뭐 19문항에 뭐 서술형 2문항이다 라고 하면 19문항에 서술형 2문항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널 테스트는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널 테스트라는 거는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 좀 다양한 학교들께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들 것도 꼭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대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프린트가 제공이 되는지 학교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제가 이 파이널 테스트지를 학기 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뭐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자, 이렇게 써놨네요. 이경규 T의 자료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이게 올해의 저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수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평사경 같은 거를 제가 왜 수업 시간에 굳이 좀 풀어주는 이유는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풀고 이 학생이 제가 푼 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잖아요.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일종의 각인이 되는 역할이 됩니다. 이 문제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수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풀어주려고 저는 좀 노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흡이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그 또한 그냥 학생들이 최대한 좀 많이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학생들이 저랑 있는 시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혼자 공부해야 되고요. 혼자 고민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시험지라는 건 학생 스스로가 푸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혼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항상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받는 것이 아닌가, 얻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가장 큰 화두이자 목표는 저의 자료가 어떤 좋은 컨텐츠를 넘어서서 솔루션이 되는 것을 전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저의 자료는, 이경규T의 자료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솔루션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기 중이 되면서 조금 바뀌는 사항들도 있고요. 작년하고 살짝 바뀌는 것도 있고요. 자,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는 시험을 봅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진도를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방학 때는 아무래도 지식을 최대한 넣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학기 중부터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경험이라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거, 옆에서 종이를 잡고 빠르게 넘어가서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옆에서 조금 다리를 흔들흔들 대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군중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또 저희 반의 학생들이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학교 기출로 풀 거고요.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 위주로 할 겁니다. 뭐 쉬운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학원에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게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틀리는 게 너무 많으면 배울 게 너무 많네, 배부르네, 이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 위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널 테스트는 시험 2주 전쯤에 진행된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시험 성적은 저희가 이제 보통 5등까지 제공이 되었는데, 올해 이제 1학기 때부터는 10등까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1등부터 5등, 그리고 6등부터 10등까지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등에서 10등까지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1등에서 5등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명 전교권 학생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교 1, 2등, 전교 1등에서 3등 사이의 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1등에서 5등, 6등에서 10등까지의 어떤 간격은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이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 1등에서 5등까지를 제공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등까지는 일단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근데 이러면 또 이런 대로 또 이 말 나오겠죠. 10등 안에도 들지 못했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해설지를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서술형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서술형을 쓰셔야 첨삭이 가능해요. 서술형을 제대로 안 쓰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풀이 과정만 막 그냥 냅다 쓰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냥 자기 풀이 과정이 아니죠. 계산하는 것만 써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첨삭을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계산 과정만 써놨으면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냥 해설지에 있는 걸 제가 다 적을까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서술형이면 말 그대로 여러분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실제 학교 시험 때 시간이 없으면 막 계산하는 거 일단 대충 다 써놓고 일단 답을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학교 시험 때는. 근데 우리가 시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서술형을 좀 최대한 좀 꼼꼼하게 쓰셔서 첨삭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그다음에 뭐 시험을 봤을 때 시험지가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실력 키우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라고요. 그렇지? 근데 계속 넘어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도 조금 넘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공부에 있어서 너무 뭔가 엄청난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알았죠? 제가 항상 말하죠. 제가 상담할 때마다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 방법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많이 하는 게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과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아졌잖아요. 이름을 안 쓰면 정말 힘듭니다. 아시겠죠? 제발 이름을 쓰세요. 그렇죠? 아니, 이름도 제대로 안 쓰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름 좀 꼭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발 오답 노트랑 과제 좀 꼼꼼하게 챙겨가 주세요. 아니, 항상 저희가 그 교실 앞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꼼꼼하게 한 부씩 제발 가져가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가져가셔야 될 거는 생각의 호흡이라는 자료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의 호흡이랑 해설지가 아마 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책 같은 경우에는 첫날 주로 다 제공이 될 겁니다. 뭐 3월 첫 주차 첫날, 4월 첫 주차 첫날, 이런 식의 책은 전부 다 제공이 될 거고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같은 거 친구한테 복사해서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들려요, 여러분. 몇 가지 사항. 클리닉.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 그리고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물론 막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고민해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셔야 돼.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질문을 하면 쌤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돼. 내가 뭘 모르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개념 부족이거든. 아시겠죠? 그럼 개념 다시 한번 봐보고. 오케이? 자, 클리닉 시간에 좀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좀 질문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해설지가 좀 자세하기도 하고, 원래 잘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본인이 알아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죠. 질문이 거의 없어요. 되게 역설적으로, 물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질문은 꽤 중요하긴 하나, 또 역설적으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이 별로 없기도 해요.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대한 본인이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해도 그냥 뭔가 딱 한마디만 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 안에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거.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수원하고 확통 시험 2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뭐 투타임 다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지 및 실라버스, 오타 정정은 에버노트 링크에 제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쯤 되면 3월에 나올 모든 책에 대한 해설지가 그냥 싹 다 제가 미리 제공을 할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설지는 그냥 애초에 싹 다 제공이 된다. 다만 이건 일종의 여러분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공되는 해설지는 저의 생각이 담긴 큐띵킹이 담긴 해설지는 종이로 제공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초안인 해설지가 에버노트 링크에 제공이 되겠지만 제 생각이 담긴 해설지는 종이로 제공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주로 종이로 제공된 해설지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해설지를 잃어버렸다.
빨리 채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버노트 링크에 있는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복습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보는 것 같아. 자, 뭐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 마음가짐도 똑같아요. 어떻게든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애초에 기획해서 만든 자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도 그 해에 대응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놓은 것들입니다. 뭐 당장 일단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2 친구들을 위해서 일종의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아마 몰입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와 대응은 항상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학기 중에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군대 가는 거랑 똑같은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힘든 건 팩트죠. 그렇죠? 힘들겠지만 잘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쌤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썩 뭐라고 해야 될까? 고통이 없이 사는 건 좀 꽤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통이 항상 수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걸 해결해내고 또 어떠한 걸 성취해내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쌤은 약간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삶에 있어서 정답은 없겠지만 제 수업을 듣는 이유는 저는 항상 대놓고 말하거든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다.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반이다 라고 제가 애초에 이야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목표를 갖고 목표를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라는 거는 꼭 재능만으로 되지 않아요. 특히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면 더욱더 느끼시겠지만 재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능 바탕 속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결국에 해내는 거는 반드시 노동이 수반이 됩니다. 엄청난 노동이 수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책을 딱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같은 경우 보면 문제밖에 없죠. 근데 그 문제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이요. 쌤 이게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해보세요. 정말 하루 종일 걸립니다. 보기 좋게 만드는 떡. 보기 좋은 떡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리 같은 거 할 때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쌤이 요즘 혼자 살거든요. 보기 좋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남들이 굉장히 뭐 되게 잘 해내는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예전 뭐 선생님으로 따지자면 저 선생님이 자료를 탁탁탁탁탁 시기에 맞춰서 딱딱딱 줘. 그렇죠? 오히려 너무 이렇게 잘 해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요, 막상 내가 해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쉬워 보인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되게 프로답게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 학생은 A라는 학생은 되게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그냥 너무 쉽게 해내는 것 같아. 물론 일부 맞긴 하겠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그 학생조차도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학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과가 조금 안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재능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재능이 빛을 발하려면 결국에 노력이라는 건 필수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의 결과,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너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방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 방법 중요하긴 해. 그렇긴 한데 그 방법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면서 자꾸 고쳐 나가는 거지, 어떤 방법을 딱 잡고 열심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열심히 해 나가면서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뭐 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쌤은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쌤이 부끄럽지만 손 잡고 갈 테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1 친구들은 뭐 처음이니까 일단 결과가 나와야 뭐 쌤을 뭐 믿든 못 믿든 하겠죠. 그렇죠? 뭐 고1 친구들은 일단은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고2 친구들 이 생각 들죠? 벌써 1년이 지났죠.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고3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 번 더 하면 고3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공되는 자료 중에 이거 너무 어렵다 싶은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하세요. 그러니까 고2 친구들이 아마 좀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거야. 그래도 하세요. 쌤 믿고 쌤이 주는 자료 다 해내면요, 자기도 모르게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을 거고요. 논술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이거 다 해내고 나서 이렇게 논술 대비를 3학년 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다 풀어본 문제인데 아마 싶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주는 자료 열심히 하시면 내신뿐만 아니라 체급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제발 끝까지 좀 꼼꼼하게 한 발자국 더 걸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딱딱딱딱딱 해냈을 때 오히려 결과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보면 뭔가 겨우겨우 힘들게 해냈을 때, 겨우겨우 해냈다, 그때 이상하게 저는 결과가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해냈을 때 반 전체가 좀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자꾸 자기를 넘어서는 학습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시겠죠? 중간고사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하고 일주일 쉽시다. 아시겠죠? 일주일 쉬면 되잖아. 그래서 좋은 결과 내고 쉬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빨 꽉 깨물고, 때로는 물론 습관처럼 하면 돼요. 습관처럼 하면 되긴 하는데, 힘들고 만약에 약간 이런 느낌, 쌤이 이빨 꽉 깨물하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수업이 끝났어. 10시에 끝났어. 그러면 쌤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집에 가서요, 핸드폰 같은 거 안 보셨으면 좋겠어. 그냥 책상에 앉아서요, 1시간 공부하고 씻으세요. 알았죠? 그게 나아요. 막 핸드폰 하고 샤워하고, 물론 이제 샤워하면 집중 더 잘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것 존중해드립니다. 대신 핸드폰 하고 TV 보고 과일 먹고 그러지 마시고, 씻는 것까지는 존중. 최대한 의자에 빨리 앉아서 학습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뭔가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라는 태도. 아시겠죠? 네. 뭐 쌤은 약간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라 이런 타입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한번 이렇게 쭉 할 때 그냥 끝까지 쭉 뭔가 그냥 하면서 결국에는 복습까지 딱 하고 뭔가 잠을 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해서. 뭔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쵸? 할 때 그냥 쭉 해서 뭔가 완결 짓는 좀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완결을 짓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약간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사실 나는 내가 그렇게 뭔가 대단한 걸 제공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변형 문제 만들어 주고 뭐 문제를 사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냥 어떤 그런 자료에 있어서 완결성을 내주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이 좀 몰리는 건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완결성을 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그것까지 그냥 깔끔하게 하나하나 다 해내는 사람이 은근히 없는 거지. 그렇죠? 쌤 학생들은 결국 완결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보니까 쌤 이번에 연락을 정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받았고 이번에 막 편입식이더라고. 대학교 편입식이었는데 좀 연락을 좀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아, 이 친구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결국 편입했다고 여러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든 다 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어떻게 열심히 하는 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파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고3 때 결과를 결국 제대로 좀 못 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좋은 결과 내더라고요. 최근에는 쌤 아시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 중앙대 가서 회계사 붙고 연대에 편입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서강대에서 그 변호사 리트 있잖아요. 그거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내가 자꾸 나를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태도가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결과를 결국에는 바꾸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해서 결국 결과를 내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좀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쌤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니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같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